자,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모시고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자, 의원님. 네. 가장 일찌감치 제 기억에 지난 24일 정도쯤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마 결정하게 된 배경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이 아주 네. 절실하고 또 사명감 때문에 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도를 지나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막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절박감 또 사명감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후퇴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가 후퇴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같이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육군 대장 출신이 네. 지휘하던 판단력과 결단력, 행동력, 추진력 있는 사람이 네. 최고위원이 돼서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네. 네. 뭐 재선 의원이니까 충분히 최고위원 이제 도전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네. 12분이나 도전을 지금 네, 하고 그렇죠. 더 있을 수도 네.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에 출마 선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서는 22대 와서 네. 열심히 일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열기가 네. 또 열정이 넘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네. 저도 이 정도 많이 지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컷오프도 막 있을 것 같은데 네, 많기 때문에 네. 야, 최고위원 컷오프 보일 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 많은 이 후보들 쟁쟁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네. 나열하기도 뭐 저희 또 이 뉴스 인사이더에서 한 분씩 릴레이 인터뷰를 한번 할 것 네. 같은데 네. 이 후보님만의 우리 김병주 의원님만의 강점은 네. 대장 이겁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네. 사실 육군 대장으로서 네.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당시에 판단력이라든가 결단력, 또 희생정신, 네. 애국심 이런 것들이 밑바닥게 되고요. 제가 21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와서 하면서 네. 민주당의 약점이 안 보였는데 이제 민주당의 강점으로 바꾸었어요. 예. 그걸 입증을 해 보였고요. 이번에도 사실 뭡니까 동맹 문제를 네. 지적해서 국민의힘의 약점이 안보가 되는 이런 걸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추진력과 행동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행동력, 추진력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늘 국가를 생각하면서 숲과 나무를 생각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고, 그랜드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고위원으로서 대표를 도와서 이끌고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그것은 아마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많이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대통령실 졸속기적 할 당시에 네. 제가 496억 듣는 거를 아니다 1조 이상 든다고 했는데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 문제가 있다, 도감청 염려가 있다 미군으로부터. 그런데 네. 실제 됐죠. 사실화되고요. 네. 또 방공진지에 문제가 있어서 하늘이 뚫힐 수가 있다 했는데 무인기에 다 뚫히고 뚫혔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전략적인 사고와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서 네. 그런 걸로도 다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만의 장점 이런 걸 살려서 개혁과 안보를 우리 당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다만 이번에 경선 룰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의 중앙위원 100%에서 지금 50대 50,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룰이 바뀐 거 예비 경선 룰이긴 하지만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할까요 이번 선거에서? 네, 많이 한다고 봅니다. 중앙위 100%에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네. 중앙위 100%일 때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500명 정도 중앙위원들 좀 조직이 예. 있는 분이 좀 유리한 네, 거죠. 예, 조직이 네. 있거나 또 당에 오래 계셨던 분이 유리하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에 50% 권리당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가 상당히 영향을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그동안 누가 윤석열 정부와 잘 맞서 싸워왔느냐, 누가 당을 위해서 일했느냐가 금방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개 속이긴 합니다, 사실은. 자, 당대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고위원은 아주 흥행인데 12명 이상이 도전하시기 때문에 네. 당대표 선거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아마 하실 거고 김두관 전 의원 정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딱 두 분 나가는 겁니까? 좀 더 오늘하고 예.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입니다. 네. 이것은 뭐 내일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 전 의원께서 나온다고 했는데 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나오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오늘 좀 아마 그 출마 선언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같은데 오늘 내일 중으로 그걸 예. 지켜보시죠. 뭐. 지켜봐야 네, 될 것 같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비전도 얘기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자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대의미 최고위원 지금 도전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는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당대회는 22대 들어와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22대 총선 민심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서라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데도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실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우고 정권을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찾아올 것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랜드 계획을 세우고 잘 싸울 수 있는 어떤 지휘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번에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단순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휘부를 뽑는다는 것은 비전, 정책을 어떻게 2년 동안 앞으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2년 동안의 비전, 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실 것 같고요. 네.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비전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상대 당이긴 하지만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또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보면요. 지금 뭐 논란이 좀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네. 비전이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네. 한동훈 간의 문자, 이것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문자를 가지고 네. 궁중에서의 암투 싸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변하느냐.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은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태도 변화가 네.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마음이 한동훈 후보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뭐 딱히 안 좋아한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십니까? 그럴 수가 있죠. 권력의 생리상 권력이 2위권자가 항상 1위를 넘보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지지가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대권을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 네. 일반적인 정치나 정치 공학이니까 각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맞습니다. 이 인자를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관계했던 인연과 또 20년간 상급자와 뭐 하급자로 검사. 살아간 예, 그런 그렇죠. 인연들 때문에 예. 그것을 쉽게 꺾지는 못할 겁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높아 봐요. 보인다. 왜냐하면 예. 총선 전에는 예. 대통령실에서 막 이렇게 의도를 알아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따라줬는데 네.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총선에서
실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그런 의중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국방위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어제 수사 결과 발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또 네. 향후 계획도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수사 결과 발표가 참 네. 너무나 미진하고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네.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망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하고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라든가 네. 정황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줬잖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기면과 내용면이에요. 네. 시기는 왜 발표를 1년 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이 시점에 하느냐. 하필 이 시점에 네, 1년 기다렸다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할 것이냐 네. 말 것이냐 앞둔 시점에 했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딱 주기 위해서 그거 봐라 경찰에서도 불송치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명분을 준 걸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그것은 잘 조율됐겠죠.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정황과 또는 증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예.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경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더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수사가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얘기한 말을 지켜야 돼요. 수사가 미진할 경우는 자기가 나서서 특검을 요청한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요청하겠다 얘기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예. 이것이 수사가 미진한 증거고 방증이니까 그야말로 이번에 특검법을 수용해라. 국민께 한 약속을 지켜야 지켜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국방위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국방위보다는 지금 이것은 법사위도 이제 있고, 이미 이것은 공은 우리 당 전체로 넘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정조사도 원내 지도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살은 우리 원내 지도부가 주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조사도 실시해야 된다. 네,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김병주 의원을 이게 일약 스타로 맞나요? 이런 말씀. 100대 1로 싸워서 네. 싸운 역시 장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5일 날입니다. 네. 정신 나간 발언.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정신 나간이 포함된 발언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논쟁이 됐었는데 국방위도 취소되고 대정부 질문 다 취소되고 그때 지금 상황이 아주 벌어졌었는데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똑같은 발언 하시는 네, 겁니까? 당연하죠. 아하. 왜냐하면은 동맹은 국가 운명을 네. 좌우하는 겁니다. 동맹 그런데 이제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네. 썼는데 한미일 동맹 속에는 국민의힘에서 한일 동맹이 포함되는 네. 겁니다.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6월 2일 날 국민의힘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제가 3일 날 국방위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하루. 했는데. 그리고 또 예. 이틀 후인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도 그 주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부러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쳤어요. 충분히 국민의힘 알고도 안 고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지적을 한 것인 거죠. 그런데 대래 국민의힘에서 저보고 사과하라. 네. 정신 나간 표현이 가하지 않느냐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파행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저도 뭐 장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맹이라는 거는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동맹 없으면 미국하고는 한미 동맹은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네. 일본하고 동맹이라니요. 그래서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네. 이
안보 협력 정도, 군사 네. 협력 정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네, 그렇죠. 동맹이라는 거는 한 나라가 만약 침범당했을 때 자동으로 개입하는 현상. 네, 그럼 그럼요.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 땅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 표현 자체가. 네, 그럼. 그런 게 다 내포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신 나간이라는 걸 썼던 거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정신인 사람은 그런 아, 단어를 쓸 수가 못 없죠. 쓰죠, 예. 동맹은 예를 들어서 공동의 적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같이 거죠. 싸우는 적과 겁니다. 함께.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 쿠릴열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분쟁을 이나 하면 전쟁하면 우리가 우리가 러시아 또 싸우러 가서 가야 싸워야 되고 센카쿠 열도 예. 위다오다오 예.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싸우러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정신인 사람은 한일 동맹을 언급할 수 없는데 네. 집권당에서 이걸 쓰고 있잖아요. 아하. 그리고 지적했는데도 안 예, 안 고치니까 고치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정신 나갔다는 표현도 막말이 아닙니다. 네. 사전에 보면은 그것은 막말이 아니고 관용구로 나와요. 네. 그리고 예제까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얘가 어떤가 하면은 추운 날인데도 반팔을 입은 거 보니까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쓰고요. 아, 정신 나갔다는 표현 그렇죠. 얼빠진 아니면 얼빠진. 이승기 노래 있죠, 노래. 노래도 정신이 나갔네 있고요. 군에서도 왜 아주 위험한 훈련, 유격 네. 훈련이나 사격 훈련 할 때는 정신을 차려라 이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짝 차려라.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해서 그렇죠. 일반 관용구로 봐야 되는데 그걸 터집잡아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아하.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국민의힘이 이 표현, 논평에 썼던 동맹 표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바로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잘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국민의힘이 사과할 줄 잘 네. 모르는 정당인데 네. 사과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없었죠. 이번에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정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 방식은 마음에 안 들죠. 아. 문자로 그냥 그 기자단에 이렇게 뿌렸어요. 네.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정정합니다 했는데 실제 이것은 아주 중대하고 또 온 108명이 나서서 저 사과하라고 기자회견하고 파행까지 갔으면은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오던 대표가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용어를 절대 쓰지 않겠다. 네. 진짜 안보는 신중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보낸 거는 안 맞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다. 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니까 언론에서 주목을 안 했어요. 예. 사과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마 좀 공표를 해달라 네,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네. 대구시장인데요. 한미일 동맹 표현 이걸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네. 바꾸지 않고 있어요.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제 정신이 지적하셨죠? 아니죠. 네. 예. 작년 3월 달에 페이스북에 한미일 네. 동맹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저 페이스북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네.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 고치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도 그걸 네. 지적을 했습니다. 요 얘기도 하셨어요. 네, 같이 예. 하셨어요. 했더니 예.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 저를 공격했어요. 예, 예. 김병주 의원은 사성장군 출신인데 또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작 고치질 않고 있어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안보 협력이다 했는데 네. 당의 당론도 따르지 않고 아직도 안 고치면은 홍준표 시장은 과연 지금 일본과의 동맹을 인정하고 아. 있는 것인지 예. 응답하라라고 제가 다시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네. 글쎄요. 야, 참 이거는 사실은 네. 뭐 우리 의원님은 대장 출신, 저는 육군 소령 출신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어쩌면 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용어가 중요합니다. 아, 쉽게 그럼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면 네. 이래 따지면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동맹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 큰일 그럼요. 날 일이잖아요. 러시아랑 그럼요. 네, 중국이랑 동맹입니까? 그런 말 쓰면 그럼요. 큰일 날 일인 것처럼 네. 일본하고 동맹이 아니거든요. 네. 일 수도 없고 뭐 나중에 그래 되면 몰라도 아닌 상황에서 함부로 썼다면 그거는 집권 여당이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108대 1로 싸우셔가지고 네. 그래도 사과를 받아냈다. 이거는 네. 댓글에서도
108대 1 역시 대장님이시다. 네, 장군님 그렇죠. 멋져요, 멋져 네, 이렇게 네. 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보고 육군 소령인가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예, 아주 훌륭한 사실은 또 소령이었습니다. 비슷한 데서 근무를 또 한 기억, 인접부대에서 아마 대령으로 계실 때 네, 제가 네. 소령으로 잠깐 근무했던 또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이걸 더 네. 힘줘서 얘기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네. 정책이 한일 동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혹시, 예. 왜냐하면 지난달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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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덤 엣지라는 명칭하에 훈련을 했는데 지상군만 빼고 수중, 해상, 공중, 사이버 이런 모든 다 여러 영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거거든요. 예. 이것은 한미일 일본과의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여요. 예. 대규모 훈련하려면 어떻습니까? 지휘 관계를 그렇죠. 해야 되고 각 국가끼리의 연동 체계,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연결. 그럼 이게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에서 일부 홍준표 시장처럼 이런 걸 계속 쓰는 이유는 한미일 동맹함, 한미 동맹이 익숙하니까 그 일자리 하면 별로 이상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부지불식간에 일본과의 동맹을 가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은근슬쩍 한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이 많아요. 때문에도 더 네, 얘기를 더 하시더라고요. 얘기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했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예. 그 단어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특히 정신을 제 정신이 이제 국민의힘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네. 자, 이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지금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진짜 많은 상황인데 뭐 7월 20일까지 기한을 지금 한다 그러면 200만 명도 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또 대응을 하시게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핵 청원이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130만 엄청난 수인데 네. 아마 국회 서버 능력이 좀 컸으면은 네, 네, 벌써 네. 200만 돌파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봐요. 대기자들이 많았고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2차로 이제 청원의 형식으로 탄핵 청원의 형식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아마 이런 사항이 없었잖아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법사위에서 청원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명확한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은 탄핵의 단어를 쓰는 거를 좀 금기시 여겼어요. 그렇죠. 또 그게 조심했어요. 또 사실은 거는 뭐 중단 헌법 법률 위반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의 단어를 썼더라도 네. 국회의원들은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네. 법사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참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민심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네.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제 정신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신 얘기를 또 그러니까 하셨네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에 네.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것들의 뉘앙스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올 국무회의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 제정신이라면은 최상병 특검법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네, 제정신 정신 차려라.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